네, 뒤는 다 돌아봤습니다. 이제 앞보고 달려야 될 텐데 어느 쪽으로 보고 달려야 좋을런지요. 그리고 달리다가 혹시 서야 되는 타이밍도 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타이밍은 언제쯤인지 이제는 4분기 전략과 또 유망한 업종 여러 가지 지수 밴드 얘기들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근데 장 분위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요. 2010년도 나중에 뒤돌아봤을 때 천장은 몇 포인트 정도가 될까 궁금들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좀 주요 증권사의 4분기 지수 밴드 전망치와 여러 가지 유망한 업종들 얘기를 미리 한번 들어보았는데요. 압축적으로 화면을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확인하고 얘기 시작할게요. 함께 보시죠. 2010년 4분기만 남겨두고 상승세를 탄 코스피 지수. 이 분위기 그대로 더 오를까? 아니면 이대로 스탑? 주요 증권사들은 4분기 예상 지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저희는 코스피가 4분기에 1,800에서 2,000포인트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오히려 좀 계단식 완만한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 모멘텀 자체는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4분기 종합주가지수가 1,750포인트에서 1,950포인트 내외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장세도 강세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지만 주가지수 2,000포인트대 돌입이 당장 금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원화가 빠르게 절상이 되면서 수출 관련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고 시장도 주가지수가 9월처럼 뜀박질하면서 올라가는 모습보다는 완만한 횡보세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현대증권에서는 4분기는 대략 하단은 대략 한 1750선 전후 내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있고요. 상단은 대략 한 1970선 전후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3개월 기준으로 볼 때는 아주 큰 변동성보다는 제한적인 변동성과 추가 상승 쪽에 좀 더 무게를 둔 흐름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주시장이 상승하기보다는 고점이 대략 한 9월이나 10월 정도에 당사는 대략 한 1920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도 이제 도달을 하게 된다면은 추가 상승보다는 숨고르기 형태의 기간 조정 국면이 연말에 나타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4분기를 주도할 유망 업종은 무엇일까? 자동차하고 내수, 소비 이런 쪽이 저희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연식이 바뀌기 때문에 계절적 수요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입니다. 여기와 더불어서 최근에는 또 앵고 현상까지 나타나기 때문에요. 자동차 쪽은 이제 지속해서 3, 4분기 이어서 4, 4분기로 실적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수 쪽 지표가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숫자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쇼핑이나 유통, 호텔, 레저, 그리고 카지노, 전반적으로 이제 내수 쪽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동안 한국의 원화는 북한과 관련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다른 아시아 통화에 비해서 절상이 덜 됐습니다. 원화 가치가 올라갈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항공과 유통, 그리고 철강 등과 같은 내수 관련주들이 초과 수익을 기록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4분기는 주가가 많이 오른 부분은 악재고요. 그리고 오히려 내년에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은 호재입니다. 그래서 코스피에 대한 생각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아가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섹터로 봤을 때는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IT 섹터가 좋고요. 그리고 자동차 섹터가 또 유망하고 마지막으로 금융 섹터가 유망하다. 이렇게 요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이고 친절한 4분기 투자 전략이 지금 바로 공개된다. 네, 역시 분위기 좋았던 탓인지 지수 높게들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세 분의 센터장님께서는 2010년 4분기 고점과 저점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 먼저 밴드만 여쭤보죠. 구희진 센터장님부터. 예, 저희는 이번 4분기 적정 지수 밴드를 172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수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과열 국면을 맞을 경우에는 1950포인트 수준까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1750에서 1950포인트인가요? 172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대를 적정지수대로 보고 있고요. 네. 단기적인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는 한 1950포인트 정도까지 상향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1720에서 1900. 하지만 장이 또 받쳐주면 1950도 갈 것이다 얘기하셨고요. 조영준 센터장님께서는요? 예, 저희는 연말까지 본다면 2000포인트 돌파를 한번 시도해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2000포인트 돌파 얘기 나왔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진 센터장님께서는요? 네, 조 센터장님 그 2000포인트 돌파 이따가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참 듣고 싶습니다. 오늘 뭐 시청자 예. 여러분들도 그러시지만 증권사 전망에서 주가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데는 잘 못 본다 하지만 예. 네. 저도 이렇게 보는 중에 그들도 이렇게 조 센터장님 계시는 신영증권이 그냥 턱없이 간다는 쪽은 아니에요. 네. 그 보면 예. 이렇게 갈 만한 이유가 있을 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증권사입니다. 예. 그게 제가 평소에 어떤 그 리포터 독자로서의 느낌인데. 아유,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뭐 얼마에서 얼마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예. 주식은 또 사실 이 두 분에 비해서 많이 딸립니다. 그런데 이 그림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예.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짐작을 한번 해나가자 싶은데요. 코스피 네. 주간 차트입니다. 일목균형표를 가져와 봤는데 네. 지금 보면은 이제 기술적으로는 이제 이렇다 하게 짚어지는 거는 이선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0밖에 없죠. 네. 1900밖에 없고 자 그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레벨 지금 이 피보나치 타임존인데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뭐 언제가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점쟁이처럼 얘기하는 분들 결국 이거 갖다 찍어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2009년 작년 3월 이때가 우리가 실질적인 바닥은 10월 그 이전에 2008년 10월입니다만 이때가 이제 글로벌 증시가 모두 바닥을 찍고 돌았던 시점인데 네. 이때부터 한번 이렇게 본다면은 이 선 지금 이 선이 의미하는 바는 뭔지는 모르겠으나 시장이 한번 변곡이 올 수 있다. 네. 이 변곡은 두 가지 가능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세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얘기고 아니면 이 시세 분출에 더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 상승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도 있겠다는 얘기인데 네. 이 무렵이 절묘하게도 한 11월 중순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계속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G20 회의가 끝날 무렵이다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저 선을 갖다가 쭉 타고 올라간다면은 상단 채널 정도의 저 선을 갖다 타고 올라간다면은 말씀하신 2000포인트도 얼마든지 연말까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못 갈 것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래쪽으로는 지금 이렇게 기술적으로 짚어지는 것은 또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봐서는 1800 밑으로는 또 연말까지로만 본다면은 1800 밑은 좀 뭐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하는 1800이 깨지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그런 재료 악재 갖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못 들어봤던 재료가 나와야 부러질 정도로 의외로 시장이 이렇게 강하다 하는 것이죠. 네. 예. 그래요. 일단 뭐 11월 중순쯤 예, G20 끝나고 나서 이상하게 딱 그때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땐 변곡점이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가 또 문제일 것도 같지만 1800은 일단 담보가 될 것 같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는 예. 우리 조윤준 센터장님의 2000포인트 전망 어떻게 해서 예, 나오는 건지 한번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역시 길게 보면 주가라는 것은 결국 기업이익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체적으로 기업이익이 전년도에 비하면 2009년에 비하면 약 60% 정도 기업이익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 올해 연초 주가가 한 1600포인트 정도라고 한다면 지금은 1860 정도 됐습니다만 80 정도 됐습니다만 약 한 15% 정도 이 정도 주가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주가 상승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왜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느냐, 이 기업이익 증가에 비해서. 네. 이제 그것은 역시 중국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또 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경기를 나타내주는 경기 선행지수 이런 선행지수들이 조정 과정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네. 것들이 올 4분기 중에 저점으로 이제 확인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회복 추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어닝의 모멘텀은 이제 좀 진정되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인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나타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올 상반기에 주가 상승을 좀 기업 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눌러왔던 것이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직접적으로는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 매수세가 주가 상승을 또 이어갈 거다. 일단
기업이익 증가라는 좋은 펀더멘탈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우리 환율의 강세. 네. 이 두 가지 외국인 매수의 그런 직접적인 이유가 있는데 사실은 양적 완화라는 유동성 증가가 가장 큰 배경이겠죠. 그래서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했던 주가가 이제 3분기, 4분기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저희들은 지속적인 경기 회복과 주가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올 4분기에 2,000포인트가 못 간다 하더라도 네. 내년 1분기까지 또는 상반기까지 네. 주가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우, 이러시면 안 되는데요. 조영준 센터장님이 이 시점에서 2,000포인트는 꼭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여기 분위기가 재밌는데, 예. 내년 상반기도 2,000포인트, 이렇게 조금 애매하게 흐리셨습니다. 어쨌거나 조금 경기에 대한 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거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2,000포인트까지 가지 않을까. 펀더멘털도 있고, 예. 돈도 많이 풀렸고. 근데, 역시 기업 이익에 대해서 3분기 고점, 4분기 피크아웃, 이 얘기가 또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구희진 센터장님께서는 어쨌든 잘하면 1950을 얘기하셨습니다. 네, 큰 방향성에는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 대신증권 리서치센터는 좀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이번 4분기를 경쟁사보다는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장은 여전히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이 힘의 균형 대결을 좀 벌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금융시장에서 남유럽 문제나 또 중국의 긴축 가능성 등의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도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인 유동성 확대 정책의 효과로 인해서 또 달러 약세에 기반한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한국 시장의 수급 여건이 여전히 4분기에는 좋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지수 변동폭을 좀 상대적으로 저희가 보수적으로 좀 전망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경기 펀드멘탈들이 좀 다소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2,000포인트로 정착하는 어떤 시장 흐름은 2011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올 연중에 혹시 이제 저희 예상이 좀 다소 차이가 있어서 2,000포인트를 돌파한다고 했을 때도 그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담보될 수 있겠냐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 모든 분들이 아직까지는 조정의 여지도 또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물론 현재 유동성 등을 감안하고 수급 구조 등을 분석해 보면 시장이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폭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다 보고 있고요. 네. 2011년 상반기까지 장기적인 흐름에서는 기업 실적이나 경기 모멘텀 또 상대적인 우리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 등을 놓고 보면 시장은 강세장은 분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더 강세장이 오기에는 단기적인 조정도 항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매매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그래요. 그냥 2,000포인트 돌파 예상 이런 것만 있으면 좋은데 역시 1,900도 좋고 1,950도 좋습니다. 근데 항상 중간에 물결 표시가 있고 보면 하단이 있는데 1,750. 이 1,700 아까 20 얘기하셨는데 1,720과 1,900이라고 쳐도요. 이게 빼기를 해보면 180포인트인데요. 네. 여기서 이만큼 중에서 어딘가다. 이거는 너무 조금, 주식시장이 어떤 이론적 산술 가격에서 가격인 지수가 나온다면 시장이 매매가 일어나지 않겠죠. 근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해석해 보시면 너무 이 변동폭을 크게 제시한다. 이것이 위험을 피해가기 위한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의미는 저는 분명히 아니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아직도 긍정적인 요인과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고 있고요. 시장은 항상 어떤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면 저희가 어떤 지수의 범위를 예측하는 것보다는 지금 한국 시장의 밸류에이션이 적정하게 어느 정도 평가받아야 되냐 하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해외 비교 대상이 되는 시장이나 우리 기업들의 성장성 등을 놓고 보면은 저희가 말씀드린 1,720포인트에서 1,900포인트 정도 수준이 이번 4분기의 적정 지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기 수급에 따라서는 일부 지금 현재 유동성 프리미엄이 좀 더 시장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어떻게 올라온 1,720, 1,750, 1,800인데 이 1,800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 깨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구희진 센터장님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사실 1,720까지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런 뉘앙스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1,800 지켜질 것이다. 우리 이진우 센터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이 근거에 대해서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얘기만 1,800 지켜질 거다 이 얘기만 하고 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혼날 상황도 생길 것 같았는데 1,800 깨지려고 마음만 먹으면 이것도 2, 3일 만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시장은 진짜 모르는 거고 저도 지금 미국이 돈을 찍어낸다는 이
이거 하나만으로도 2,000포인트 트라이가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제일 찝찝한 거는 그겁니다. 너무 쉬워요. 네. 지난주 화요일도 그때 우리 오전에 그렇게 얘기했다시피 네. 너무 쉬울 때가 오히려 좀 찝찝합니다. 네. 지금 뭐 빠질 일이 뭐가 있나, 뭐 악재가 뭐가 있나, 네. 또 그리고 든든한 어떤 정책 당국들이 있는데 하는 이 부분하고 네. 또 기술적으로 또 접근하자면은 지금 굉장히 좀 막판이 가파르다는 거. 네. 저는 뭐 개인 종목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45도 정도까지 기울기는 인정합니다. 예. 그거는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고 펀더멘털이 받쳐주는 추세인데 네. 이게 아주 가파르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근 며칠 사이에 우리 지수가 그런데요. 심지어 좀 전에 보여드린 주간 차트에서도 그런 어떤 최근 몇 주간의 흐름이 수직 상승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살떨리는 게임입니다. 네. 이거는 지금 들어가면 굉장히 큰 수익이 날 수도 있는 흐름이지만 네. 자칫 부러지는 경우에 단기 플레이어들한테는 어떤 좀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구센터장님이 말씀하신 뭔가 이렇게 속 시원히 말씀은 못 하시지만 뭔가 느끼시는 거예요. 느끼시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또 이렇게 잘 가고 있는 종목을 들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도 늘 그렇습니다. 시세판을 들다 보게 되는 것은 뭐 못 갈 거 없는 것 같은데도 불안한 그런 흐름이죠. 네. 제가 궁금한 거는 10월 초 오늘 미국에 많은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지표들이 나오고 났을 때 느닷없이 시장 분위기가 바뀌어진다면은 언론이나 시황에서는 또 언제든지 그 주가가 뭐 조정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뭐 A4 용지 서너 장씩 막 나올 거예요. 네. 그런 부분도 이렇게 좀 언급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네. 제가 뭐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무슨 내용을 알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저희는 이제 경제 펀드멘털에 입각한 모든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제도권 리서치 센터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지표 등이나 또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 기업 실적의 증가율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롭게 촉매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이 다시 경기 흐름이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개선이 되거나 아니면 분기별 흐름에서 다시 저점을 확인하고 새롭게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흐름을 보일 때는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최근에 어떤 주시장 상승 흐름이 경기 펀드멘탈이 비교적 양호한 가운데 어떤 정책적 변수가 큰 영향을 미쳤다 하는 부분이 시장 메커니즘은 항상 이렇게 정책적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과 비교했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시장 흐름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 단기적으로도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정 가능성은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죠. 그건 뭐 분명한데 아까 이제 좀 긴 차원에서 2,000포인트 말씀드린 거고 사실 주가라는 건 뭐 계속 악재와 호재가 반영되기 마련이니까 뭐 여기서 올라간다 그래서 계속 올라가기만 하는 주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조정받고 뭐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겠죠. 예. 네, 그래요. 우리 이진 센터장님 말씀 들었을 때는 공이 약간 덜 들여진 탑은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그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고, 자 지수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뭐 조영준 센터장님, 이진 센터장님 그리고 구이진 센터장님도 아마 같은 의견이실 것 같은데 좋은 종목, 좋은 업종, 그래도 좀 주도주라고 하는 거를 올해 들어서 샀더니 아니 주도주가 왜 이러냐.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는 분명 지금 IT주들을 들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의 마음일 것 같거든요. 자, 가장 화두는 자동차주는 어쨌든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쌍둥이 중에서 왜 IT는 주도주에서 탈락을 했는지 그리고 간단한 분석과 더불어서 다시금 복귀할 가능성이 4분기 안에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망을 좀 들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뭐 어느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IT와 자동차를 얘기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경제는 이제 미국에 의존해 왔는데 지금은 또 우리 지금 전망 데이터들도 대부분 뭐 데이터 스트림이나 블룸버그나 미국 자료들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미국 시장을 보고 그게 아주 일반적인데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앞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수급은 유동성은 미국을 봐야 되는데 펀더멘탈 그러니까 성장성은 중국을 봐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이 주로 이익을 내는 데는 대부분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와 자동차도 그렇게 좀 나눠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IT는 주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죠. 애플, 구글, 뭐 인텔 뭐 등등 해서 아무래도 미국의 수요를
크게 두고 있는, 물론 뭐 중국도 IT 수요가 커지고 있긴 합니다만. 네. 그리고 이제 자동차는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1인당 GDP가 약 한 4,000불 정도 올해 지나가면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대중보급기, 그러니까 마이카 붐이 막 시작되는 그런 단계인 거죠. 그래서 네. 또 자동차, 우리 현대기아차를 포함해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중국에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네. 저희들이 이 시장의 유동성, 돈이 앞으로 얼마나 더 풀릴 거냐, 외국인이 살 거냐, 이런 것들은 매일 미국 시장을 봐야 되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미국을 봐야 되겠지만, 여전히 네. 어떤 업종이 이익을 내고 주가가 올라갈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은 좀 중국을 봐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네. IT와 자동차도 하반기 들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별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미국이 WD 얘기가 나오면서 IT 경기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안 좋은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이런 이제 전망들로 바뀌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긴 흐름에서 보면 뭐 저는 IT도 다시 기업 이익이 뭐 내년 후년 이렇게 좋아지기 때문에 다시 좋아질 거로 봅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역시 성장률이 중국이 뭐 향후 몇 년간도 8에서 10% 나온다고 한다면 중국에서 돈을 버는 IT 자동차뿐이 아니라 산업 위주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짓궂은데요. 조영준 센터장님한테는 다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4분기에 IT가 갈까, 이 질문을 드렸었는데. 네. 사실 저는 좀 저희 회사가 또 특징이 그렇고 너무 단기적인 얘기를 좀 안 하고 싶은 생각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4분기에 IT가 사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회복할 거라고 보는데 한 11월이나 12월 정도, 단기적으로는 좀 약할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좀 회복하지 않을까. 그것은 이제 미국 경기와도 좀 맞물려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좀 대단히 외람된 얘기지만 뭐 아주 짧은 기간에 그 주식이 어떻게 올라갈지 떨어질지 사실 이거를 전망이 굉장히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4분기 말 쪽으로 갈수록 IT 주가의 회복 가능성 높은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살아날 가능성이 4분기에 높아지는 것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너무 직접적인 얘기를 못 드려 죄송합니다. 네. 직접적인 얘기 가능하신지요? 리서치 센터장 이제 2명을 섭외를 하셨는데 대한민국 많은 리서치 센터장 중에서 우리 조영준 전무님하고 저를 부르신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리서치 센터를 전체를 맡기 전에는 이제 IT 담당 애널리스트였고요. 우리 조영준 전무님께서는 이제 자동차 담당 애널리스트였습니다. 소중한 정보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린다면 4분기 중반 이후에 IT가 좀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IT 수요는 자동차가 이제 큰 차이점이 있었다면, 자동차는 중소형 제품 위주의 포트폴리오가 또 우리나라가 상대적인 강점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시장 점유율을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결국 안정적이었던 부분이 엔화 강세와 맞물려 자동차들의 또 신용평가 등급 상향 조정 등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이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면 IT 같은 경우에는 익히 아시고 계신 것처럼 한국의 주력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제품의 질이 높고 고급 사양인 하이엔드 제품 위주로 포트폴리오 구성이 많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선진국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의 소비 지표라든지 또 유럽의 경제 성장률 등의 여러 가지 거시 지표들이 다소 좀 부정적으로 발표가 되는 과정 속에서 IT도 재고 조정이 좀 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뭐 LCD 또 이런 주력 IT 제품들의 가격이 최근 8월 달을 지나면서 가격이 이제 약세로 전환이 되었고요. 환율까지 예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IT 주가를 올려줄 수 있는 동인들이 약화되었던 부분이 IT 주가가 상대적으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하지만 어떤 장기적인 흐름에서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IT의 공급 과잉이 일시적인 영향이냐 하는 부분이 좀 이슈가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최근 2, 3년간 IT 업체들이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는 못했었습니다. 기존
설비를 이용한 생산성 향상이나 또 기본적으로 수요가 약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떤 반도체나 비롯한 IT 제품 가격들이 이제 크게 오르지 못했던 흐름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설비의 효율성 등이 계속 제고가 되고 있고 특히 한국 업체들의 세계 시장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적정한 재고 또 계절적인 흐름을 맞게 되는 4분기 초반까지는 크게 IT 주도주가 되기는 좀 어렵다 하더라도 네. 저희가 춘제 효과라든지 또 연말에 또 2011년 경기 전망이 다소 개선되면서 일부 선진국들의 투자가 조금씩 계절적으로 살아나는 효과가 반영이 되면 네. 현재의 IT 공급 능력을 봐서는 가격이 안정되면서 네. 어떤 밸류에이션 측면의 저평가 매력이 다시 한번 부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고 조정도 조금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뭐 또 크리스마스 또 연말 가면은 IT주들 계절적 성수기라 그러죠. IT가 말씀하신 조용준 센터장님하고 좀 말을 합쳐보면 결국에는 10월에는 조금 어렵고, 뭐 중순하시고, 11월, 12월 얘기하셨으니까 한 11월 뭐 중순 요때 아까 참 근데 재밌는 거는 모든 게 다 변곡점도 그렇고 다 11월 뭐 중순 뭐 요때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할 수 있는 것 이제 4분기 막 들어섰는데 IT주들을 반등 일단 할 수 있다라고는 하시니까 조금씩 사모으는 건 어떤지요? 예, 뭐 단기적으로 IT주가 급반등을 기사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개별 기업 스토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네. 그동안 또 IT주에서 삼성 SDI나 삼성 전기 등은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제 어떤 자율적인 좀 주가의 조정을 받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최근에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서 이 주가가 반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떻게 보면 한국 IT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시장 대비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상황인데요. 네. 꾸준하게 지금 뭐 LCD 부분이나 휴대폰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다시 이제 성장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어떤 시장의 흐름이 한번 바뀔 때는 다른 IT 주도보다도 오히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LG전자도 좀 너무 빠른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네.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대응이 좀 다소 늦어지면서 실적이 부진했고 이에 따라 주가가 좀 언더퍼폼을 많이 했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또 CEO가 새롭게 이제 교체되시고 항상 어떤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분석해 보면 뭔가 작은 촉매가 시작되면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는 흐름이 많이 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LG전자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분석해 왔던 경험을 놓고 본다면 이제 기업이 또 다시 뭔가 변화가 시작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냐. 네. 그래서 좀 너무 단기적인 대응 말고 좀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께는 LG전자 주가가 일정한 시점 이후에는 큰 수익을 또 올려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 파장이 클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CEO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 IT 업종 중에서 종목 중에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장 안정된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항상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지수 예측과 좀 맞물려 항상 주가가 움직였던 어떤 시가총액 1위였을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는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이제 오르지 못했던 거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제 수급적 요인에서도 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냐 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삼성전자만을 아주 더 뚜렷이 더 많이 사야 되는 시점이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 경기가 다시 좀 회복 국면을 맞을 때나 네. 또 기본적으로 실적이 항상 발표가 되면 네.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 경신해 왔는데요. 네. 비교 대상이 되는 해외 기업들에 비해서 더 양호한 실적을 분명히 또 보여줄 때 그 부분에서 시장에서는 분명한 재평가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어찌 보면 2011년 상반기 가장 대표적인 투자 유망 종목을 또 삼성전자를 추천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IT 쪽에 얘기 막 여쭤보다 보니까 LG전자, 삼성전자, 저는 별로 크게는 센터장님들이라 종목 얘기를 해주실까 했었는데 종목 얘기까지 쏙 들어봤습니다. 자, 아까 조용준 센터장님께서 중국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성장성, 이런 거 분석할 때 결국 유망한 업종, 유망 종목 얘기할 때 이제는 중국을 쳐다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1800 돌파하고 그 이후서부터 사실 중국주 굉장히 업종으로 이제 분류하기도 좀 뭐합니다. 여기 다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데 중국주 빼고 과연 잘 올라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중국주가 4분기에도 계속 힘을 좀 낼 수 있을런지요. 그러니까 이제 딱
4분기만 놓고 말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좀 길게 놓고 본다면 중국주는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석유화학 주식이 많이 올랐는데, 제가 LG화학이 지금 2차 전지 요번에도 엊그제도 계약 또 하나 했다 그래서 지금 8개 회사다, 전기차 네. 계약한 회사가 많지만, 지금 LG화학이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 매출의 30%가 석유화학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익이 계속적으로 좋은 것은 중국 때문이죠. 네. 제가 또 어느 중소업체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업체가 있는데 추천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네. 오스템 임플란트가 중국 임플란트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1등이에요. 예. 라든지 많은 지금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보면 SL, 평화전공 이런 SL이라는 자동차 부품 업체가 있는데 중국 현지 법인이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하나는 현대기아차에 납품을 하고 네. 나머지 3개는 상하이 기차, 동방기차 이런 그러니까 상하이 GM, 상하이 폭스바겐 같이 이제 다른 회사들이죠. 네. 그런 회사들의 나머지 3개 법인이 납품을 해요. 네. 그러면 현대기아차가 조금 차를 마냥 못 판다 하더라도 중국 자동차 시장이 마이카 붐으로 계속 커진다고 하면 네. 누가 잘 팔든 상관없는 거죠. 네. 한국 타이어가 지금 그렇고 그렇죠. 평화전공 그 CFO를 만나 뵈니까 자기들 중국 법인의 현대기아차 매출 비중이 30%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우리 기업들의 상황이 상당히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으면 쉬어가야 되겠죠. 네. 하지만 이제 긴 흐름을 보면 계속 성장률이 나오는 쪽은 중국의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중국 성장에 네.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아니겠냐. 예전에는 그것이 산업재, 그러니까 조선, 해운, 철강, 석유화학에 딱 국한되어 있었는데 전통적인 중국주. 그렇죠. 예. 지금은 중국이 내년부터, 그러니까 2011년부터 12차 5개년 계획하면서 가장 중심, 그러니까 메인 이슈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수 확대죠. 네. 위안화 강세와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이 내수가 커지면서 우리의 그 중국 수혜주들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네. 사실은 4분기 하나로만 한 시기만 보면 조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좀 긴 흐름으로 본다면 중국 수혜주들을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중국 수혜주에 대해서 이 정도 얘기로 마무리를 짓고 이제 은행, 보험, 이쪽 금융 섹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사실 은행주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하고 맞물리면서 충당금 많이 쌓았고요. 3분기, 4분기까지도 안 좋다는 의견도 있고, 안 좋기 때문에 이때 사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보험주는 태풍에 자동차 손해율, 담합, 악재가 그야말로 많았었습니다. 지수가 가니까 증권주 정도만 빵끝, 좀 심하게, 이렇게 표정 관리 안 되게 웃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또 금리 인상, 또 예상을 깨고 동결됐던 그런 부분들 맞물리기 때문에 또 금리 하니까 우리 이진우 센터장님한테 바로 화살이 가네요. 아니요, 금리 이전에 네. 조 센터장님 중국 증시는 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좀 오늘 궁금해서 중국 자체적으로 사실 방송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답변 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만 방송 중에 갑자기 물어보셔서 저희 방송의 묘미입니다. 대답을 해드려야 한다고 보면 저는 이제 자꾸 이제 4분기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긴 흐름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주가라는 게 아까 우리 구희진 센터장님도 1720 지금 1880인데 예를 들면 1720을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라는 게 절반은 펀더멘탈이지만 또 심리랑 사이콜로지라는 게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조정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결국 중국의 성장률이 8에서 10% 도시화를 감안해 볼 때 한 5년에 10년 이상 진행된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중국 증시는 상승하죠. 상승하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 주가가 1990년부터 지금까지 90년 1000포인트에서 지금 20년이 지난 2010년에 1800포인트입니다. 우리 경제가 엄청난 성장을 했는데 20년 동안 주가 지수는 80% 올랐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때 2만 원에서 지금 70만 원, 롯데제과는 1만 원에서 100만 원. 대부분 아시는 우량주들은 LG전자는 1만 원에서 10만 원, 현대차는 15만 원, 포스코는 50만 원, 현대중공 30만 원.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10배 가까이 이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수혜주를 우리가 봐야 되고 중국 주식도 중국의 우량주를 보는 것이 좀 더 중요하다. 지금 중국장이 뭐 조금 접었다 간들 안 올라가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조금 뭐 제가 뭐라고 서툰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좀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될 거냐. 그것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즉답을 피해서 죄송합니다. 네. 중국 주시장 예상하고 이제 달리 이제 조 전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제 중국 경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중국 경제는 이제 경제 구조를 좀 이제 중앙 정부에서 많이 바꾸고 싶어 하죠. 선진국은 아시는 것처럼 GDP 구성에서 소비라는 항목이 60% 이상들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투자가 한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 경기를 그만큼 진작시키고 또 일정 부분 임금 인상을 유도해서 소비를 자극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로 이제 경제 개발 계획이 많이 바뀔 거라고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 내수 진작 어떤 정책들이 얼마나 전 실효성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중국 주시장 흐름도 많이 바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중국 관련 산업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이제 원가 절감을 위한 설비 투자 중심의 또 이런 또 원자재나 산업재 이런 중심의 어떤 종목들이 각광을 받았다면 이제 중국 내 소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어떤 중국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제품들 이런 쪽으로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될 것 같다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주식시장이 어디까지 오른다 이런 결론을 내드리긴 사실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지난번에 6,000포인트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이진우 순차님과 오늘 더블 앵커를 모시고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니 저는 그냥 짐을 많이 덥니다 오늘. 사실 뭐 전체적인 방향은 좋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원했던 분위기는 사실 기대는 많이 걸었었는데요. 이진우 센터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느끼네요. 우리 경제 TV에서 보는 전문가 방송하고 이렇게 증권사 제도권 리서치 센터장님들 나오시는 방송하고 확실히 내용이 좀 다르네요. 그래요. 그죠? 그냥 간다는 얘기는 없죠. 네, 맞습니다. 항상 이렇게 두드려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는 저도 오늘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또 이진우 센터장님 보면서 저는 또 이렇게 진행해야 되는 공부도 더불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다시 돌아와서요. 우리 이진우 센터장님 때문에 얘기가 더 풍성해졌는데 이 금융주 얘기 좀 해주십시오. 어느 분이 해주실 겁니까? 이제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린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올 들어서 제일 안 좋았던 업종 주식이 뭐냐. 뭐 거꾸로 투자 얘기도 있고 한데 안 좋았던 주식이 뭐냐라고 본다면 하나는 이제 은행 줄 거고요. 하나는 건설 줄 겁니다. 그래서 뭐 두 가지가 다 이제 업황이 맞물려 있는 거죠. 이 건설 부동산 시장의 침체 그리고 건설사들의 뭐 부도 그리고 그것을 부실 여신으로 처리해야 되는 은행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맞물려 왔는데 은행들은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은 2분기를 지나면서 이제 마무리돼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뭐 어느 은행에 뭐 무슨 임원들 간의 그런 문제 뭐 등등 하여튼 최악의 상황은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는 다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은행들 PBR이 순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주가 수준이 한 0.6배 정도. 그래서 사실 은행이 흑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계속 난다고 하면 PBR이 1배 이하라 그러면 상당히 싼 거죠. 더더군다나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 중에서 뭐 대형 은행 한두 개는 또 M&A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누군가 인수한다 그럴 때 북밸류 은행이라는 것이 금융기관인데 그것을 자기 자본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것인데 자기 자본보다 더 이하로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면 어마어마하게 한 행운이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북밸류가 0.6, 0.7에 있는 상황은 조금 저는 길게 보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싸다. 싼 거죠. 다만 이제 그것이 언제부터 오를 거냐의 문제인데 저희들이 볼 때는 3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보다는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은행들에 대해서도 좀 오히려 지금 증권주는 보면은 PBR이 1.5배, 1.6배 오히려 그렇습니다.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보면.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증권주는 이익이 더 늘 거고 뭐 시대 전망도 좋겠죠. 하지만 지금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은행주들도 길게 보면 장기 투자의 지금 기회가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짓궂은 질문이고 어떻게 보면 싸움을 조장하는 이게 제가 진행자로서 여쭤볼 수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싼 거가 두 개네요.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쪽도 지금 싸고 상당히. 예, 그리고 뭐 IT도 저가 매수하고 시기도 굉장히 비싸면 돈은 한정돼 있고. 두 개가 많이 빠졌죠. 하나 정도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느 쪽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군요. 예, 우리 구희진 센터장님도 역시 일단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 변수가 크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은행주나 보험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수익률이 높지 못했던 이유는 일단 기준금리 인상이 또 부동산과 관련돼서도 좀 이제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예대마진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촉매가 발생하지 못했었던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보험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2011년 상반기에 금리 인상이 좀 빨라질 때 오히려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다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 센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이제 주가 저평가 국면이 너무 좀 과매도 국면에 들어가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특히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좀 양호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더 이상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충분히 좀 반영이 된 건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4분기 중반 이후에는 좀 주도주들의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이때는 중국 관련 산업재들은 좀 다소 조정이 될 수 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IT나 은행주들이 한번 재반 등을 보이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번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비해서 굉장히 뚜렷이 부각되는 주도주가 있기보다는 좀 순환매 흐름을 보이는 흐름이 어떤 단기적인 지수가 상승하면서 좀 발발하지 않을까 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 순환매라는 것은 역시 조금 밸류의 메리트가 지금 있는 IT 은행주의 반등을 의미하는 그런 얘기인 듯도 싶습니다. 재밌었던 부분은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보험주는 내년 상반기 정도, 그것보다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은행주 쪽. 예,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뭔가 나는 이거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왜 안 물어봐 주지라는 부분들은 지금부터 얘기를 한꺼번에 하시면 됩니다. 자, 4분기 이렇게 하고 이거 봐라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제가 2010년 한 해 동안 이제 투자자분들께 좀 항상 말씀 올렸던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지수 변동폭이 크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계속 올려왔습니다. 2009년 같은 경우는 지수 변동폭이 최대 한 700포인트 수준까지도 발생을 했었는데요. 물론 4분기 시장이 좀 강세장이 예상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예년보다는 지수 변동폭이 적은 한 400포인트 내외의 흐름에서 2010년을 마무리할 것으로 시장 공감대는 좀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시장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지만 경기 펀드멘탈과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대세 상승 국면으로 지금 개념짓기보다는 이런 장세는 오히려 2011년 정도에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최근에 주가 강세 흐름은 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느냐 저희는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개별 종목 매매를 하실 때도 목표 수익률과 어떤 그 구체적인 매매 가격대를 설정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전략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좀 이런 부분을 꼭 투자자 여러분께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대세 상승 국면이라면 개별 종목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리신 전략이 더 유효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그 변동성이 여전히 좀 지속되는 흐름에서는 명확한 또 목표 수익률을 일정하게 뭐 공급리 이상의 몇 배 수준 정도 이렇게 유지를 하신다면 오히려 매매를 통해서 더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실 수 있는 어떤 시장 흐름이 연말까지 전개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희진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센터장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진 센터장님. 네. 이렇게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 거는 지금 현재 2009년 이후부터의 이 주가에는 글로벌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조금 이렇게 가면을 쓰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게임의 이 룰이 페어하지가 않은데요. 우선 워낙에 급격한 어떤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뭐 버냉키라고도 할 수도 있고 어쨌거나 미국의 정책 당국이 택한 것은 이게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그 어떤 증시에서 적용될 수 없는 룰들입니다. 제일 저희가 크게 보는 것은 시가평가 포기한 거죠. 시가평가 포기했고 그 다음에 간다고 보고 미수 지르는 거는 허용하는데 빠진다고 보고 공매도 치는 거는 지금 계속 막고 있죠. 그러니
불리시하게 보는 쪽은 양손 다 쓰고 베어리시하게 보는 쪽은 한쪽 팔 묶고 하는 권투기 때문에 이까지 왔다 하는 거 감안하셔야 되고 네. 아까 금리 대목에서 제가 뭐 엉뚱한 소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만 네. 사실상 우리가 금년 2010년 초에 우리는 출구 전략 갖고 시작했습니다. 네. 시장의 화두는 출구 전략이었죠. 그러면 이 전부 이 제로금리 그럼 이 언제 이 금리를 정상화시키고 막 풀려나간 유동성을 갖다 다시 시장에 데미지를 입히지 않고 회수하느냐 하는 이걸로 고민했던 것이 지금 저 출구 전략 얘기는 쑥 들어가 버렸죠. 네. 언제 더 찍어내느냐의 문제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어지간한 악재는 이런 어떤 돈 찍어낸다는 이른바 양적 완화로 덮어서 금년 말까지가 아니라 심지어 내년까지도 이 초식은 통할 것 같습니다. 이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면은 네. 시장 갖다가 이렇게 매니지하는 것은 가능해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봤던 한 번쯤 들어봤다가 아닌 다른 어떤 악재가 출현할 것인가 하는 여부를 계속 살피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미국 증권 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일단 서머스 지금 뭐죠?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네. 이제 하버드로 다시 돌아간다 그러죠. 예. 가이트너 장관 오래 하고 있고 한데 조금 이렇게 경제 정책이나 경제팀 진영에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가 여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선거 결과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린 좀 이 페어하지 않은 게임이 좀 이렇게 공정성 갖다가 회복하는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좀 더 이렇게 암수가 더 끼어드는지 예. 그걸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결국은 차익을 실현해야 되는데 네. 아주 길게 간다면은 뭐 내년까지 들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워낙 요즘이 이 호흡이 짧아져가지고 월가가 됐건 헤지펀드가 됐건 금년 장사했던 거 또 결산하고 네. 보너스 정해야 되거든요. 네. 내가 얼마 벌었는지. 지금 거의 뭐 겁나게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겁나게 사고 있는데 그 부분이 참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외국인 매수, 연기금 매수, 개인 매도 네. 하는 이 수급 구도가 바뀌는 시점. 네. 이건 아주 뭐 좀 패배주의적인 발상이긴 합니다만 우리 한국 증시의 과거 역사가 늘 그랬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수급 구도가 매매 동향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하고 달라지는 시점. 네. 그 시점에는 우리가 또 좀 더 긴장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가면 쓰고는 있는데, 이 가면 갑자기 외국인들이 확 벗을 때, 그때는 적어도 아무리 둔감해도 눈을 좀 떠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가면 내년까지도 물론 쓸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얘기도 해 주셨고요. 자, 끝으로, 조영진 센터장님. 예,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선행지수의 바닥 통과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기선행지수가 한국이나 중국이, 바닥을 통과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글로벌 유동성이 어떻게 변화될 것이냐, 그리고 그와 연계 지어서 외국인 매매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 뭐 이런 또는 G20 이후에 그런 세계 금융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것들을 눈여겨 봐야 된다. 중간 선거와 G20 이후에 그런 금융 질서를 좀 눈여겨 봐야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잠깐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만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저희 회사 저 개인적으로는 배당 투자 유망주를 좀 보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고요. 네. 일단 저금리 속에서 지금 금리 그러니까 채권 수익률이 뭐 3% 4% 또는 리스크를 지면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지만 네. 지금의 주식의 수익률은 사실 PER의 역수로 놓고 보면 한 11% 정도 나오고 네. 지금 아주 우량 배당주들 같은 경우는 6% 7% 정도의 시가 배당률이 나오는데 지금 3개월 연말이 3개월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3개월 남은 거를 연 환산으로 따져보면 시가 배당률이 6%라 그러면 6, 4, 24, 네. 24%입니다. 연 환산으로. 네. 또 이 회사들이 대부분 자기 이익을 전부 다 배당하는 게 아니고 배당 성향이 50% 미만이기 때문에 네. 자기 자본이 그 이익의 50% 절반은 늘어나는 거죠. 네. 그 얘기는 주가가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배당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다. 네. 그래서 4분기에는 특히 배당 투자 유망주를 조금 좀 관심 가졌으면 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좀 더 장기적인 아이디어로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뭐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은 지금 글로벌 경기를 보면 성장률이 나오는 지역은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 옆에서 제조업이 발달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재작년, 올해 중국에서 많은 현지 법인들도 이렇게 만들고 있고 수혜받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 아이디어로는 중국의 수혜주를, 중국 내수의 확대 수혜주들을 우리가 좀 열심히 봐야 되는 것 아닌가. 네. 뭐 이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글로벌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합니다만은 새로운 성장 돌파구로서 녹색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굉장히 발전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녹색 산업, 특히 이제 2차 전지라든지 LED라든지 뭐 풍력, 태양광 이런 등등의 주요 산업에서 상당히 많은 경쟁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차원에서 녹색 산업과 관련된 글로벌 우량주들도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센터장님과 함께 4분기 전망, 그리고 유망한 업종, 그리고 투자할 때 어떤 그 전략들까지, 어떻게 보면 세계의 그 글로벌 증시가 움직이는 어떤 그 이면의 얘기까지 오늘은 보너스로 들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는데요. 이 알트론 같은 정보가 여러분들 4분기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보면요.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때마침 우리 구희진 센터장님께서도 명확하게 목표 수익률을 좀 잡고 4분기 투자는 했으면 하는 바람을 내비쳐 주셨습니다. 원칙 없이 그냥 기분대로 일단 뭐 사지 뭐 이런 식의 4분기 투자는 조금 멀리 하시고요. 원칙 있되 발빠른 대응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하지만 4분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뜨뜻하길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들 4분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